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중 감량 보조제, 굉장히 유명한 제제죠, 가르시니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시니아라고 하는 거는 아마 체중 감량에 관련된 제제들을 드셔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제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CLA와 함께 굉장히 많이 복용하는 제제이기도 하고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가르시니아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가 있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요, 망고스틴과에 속하는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체중 감량에 사용할 때는 이 껍질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보통 사용합니다. HCA라고 하는 성분이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생리활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HCA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체내에서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가장 무난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작용으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때 사용되는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줄여줍니다. 이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효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식욕을 조절해 주는 건데요. 특히 세로토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과 관계가 있어서 식욕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가 음식을 자꾸 탐닉하는, 음식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요게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인슐린을 감소시킵니다. 때문에 인슐린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혈당 저하가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렙틴을 줄여서 전반적으로 당 흡수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을 새로 만들어내고 당을 분해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당을 저장 형태, 즉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저장 형태로 만드는 것을 촉진시켜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혈당으로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방 자체를 덜 만들게 해주는 것, 두 번째 식욕을 억제해주는 것, 세 번째 당 생성이라든지 당 흡수와 관련된 부분이 모두 HCL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HCA라고 하는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 지방을 만들어내는 기초물질인 아세틸코에이가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아세틸코에이가 생성되는 것을 HCA가 어느 정도 억제를 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지방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지방이 빨리 만들어져서 태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효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덜하게 하고 지방을 빨리 산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CA의 다른 생리활성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과 렙틴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의 흡수를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에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리코겐을 많이 합성시키게 되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독성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레귤레이션이라 그래서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체중에 관련된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토닌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항우울제 효과까지는 미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난 이후에 다시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리업테이크라고 해서 이게 다시 흡수가 돼버리면 기능이 이제 세로토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차단해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용량별로 이렇게 용량 의존성대로 막 따라가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조금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혈중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시니아를 복용하실 때는 이 세로토닌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로토닌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에게 HCA 1200ml를 3개월 정도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였느냐라는 것이, 이게 100명이에요. 임상 테스트로 나와 있는 아주 최근의 정보죠. 2019년에 나와 있는 건데, 자료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체중이 84.2kg에서 82.5kg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HCA만 복용했을 때 3개월 정도 복용하면 약 1에서 2kg 정도의 체중이 감량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팔뚝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삼두근 쪽이죠. 우리가 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두근이고 여기가 삼두근인데, 이 삼두근 쪽에 치수가 어느 정도 줄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26.5mm에서 24.7mm,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그 HCA를 복용했을 때 팔뚝살이 좀 많이 감소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견갑골이라 그래서 등살이에요. 등살. 그 등살이 31.7mm에서 30.7mm로 줄었습니다. 생각보다 요것도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견갑골 및 등살이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중간 겨드랑이살, 이것도 우리가 팔뚝살의 일부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두, 삼두가 있고 여기가 이제 겨드랑이인데 이렇게 겨드랑이잖아요. 이 겨드랑이 살이 31.5에서 30.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있는 살보다는 주로 이 팔뚝살을 좀 줄여주는데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HCA 1200ml를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비만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나타났던 임상 결과입니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세로토닌 수치 상승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심하면 이제 잠깐 환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흥분을 계속 하게 된다거나, 특히 심장 쪽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주의해야 하고, 특히 세로토닌과 관련되어 있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시니아를 그냥 쓰실 때는 홈쇼핑이나 인터넷만 보고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간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과 간장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혈당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있으신 경우에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 가르시니아를 쓰실 때는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로토닌 수치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 항우울제라든지 또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물이 내가 정신신경뿐만이 아니라 통증에 관련된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망고스틴 속에 속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제를 복용하고 나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복용은 처음에 정용량대로 복용을 하시되 뭔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르시니아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몸의 생리활성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제들을 아무리 드신다 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식이 조절과 함께 운동요법을 같이 하셔야지만이 체중 감량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져 있는 것보다 그렇게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은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나에게 잘 맞는 체중 감량 보조제를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점은 명백한 것이죠. 자, 이것으로 가르시니아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카르니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카르니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체중 감량 보조제를 내 몸에 어떻게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